만약 몽골군이 거센 여마를 건넜을 때 처음 만나는 적은 사람이 아니라 강화도 갯벌이다. 강화도 갯벌은 그 깊이가 수미터에 이르고 한 번 들어서면 빠져나오기 힘든 늪이었다. 고려는 하늘이 내린 천혜의 요새, 강화도에서 몽골의 위협에 맞서 장기 항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동국 이상국집의 저자 이규보는 강화도를 이렇게 노래한다. 고려가 천도지로 강화를 선택한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 고려는 바닷길을 따라 세계와 소통해왔기 때문이다. 일찍이 코리아라는 이름을 세계에 알린 고려. 활발한 해상무역을 통해 국제정세를 파악한 고려는 몽골의 전략을 간파했다고 할 수 있다. 이미 고려 초기부터 고려는 북쪽에는 거란이 세운 요나라, 뒤를 이은 금나라, 그리고 남쪽에서는 당시 가장 강국이었었고 그다음에 문화적으로 뛰어난 송나라와 활발한 교류를 맺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송나라를 중간 거점으로 해서 오늘날의 동남아시아 국가라든가 인도를 넘어서 아라비아 제국과 활발한 무역 활동을 벌이고 실제로 그들 외국인들이 고려에 정착해서 사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고려인들은 충분히 국제질서의 맥락도 이해했고 국제질서의 정보도 이해하고 있었고 그런 관점에서 몽골군이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원나라가 고려를 전면적으로 공격하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갖고 이런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판단합니다. 몽골과 전란 중에도 고려의 좋은 제도는 안정적으로 운영됐다. 전국에 있는 13개의 조창에 모인 세금은 백기를 따라 강화도로 운반됐고 이는 강도 정부를 지탱하는 기반이 됐다. 많은 조세품들이 개경의 수도로 오는데 그 수도 바로 목에 있는 것이 강화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경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중앙 정부를 강화 정부로 옮겨도 흔히 말하는 조세를 수급받는 데는 공급받는 데는 전혀 이상이 없었죠. 이런 경제적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강도 정부는 역시 강화를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몽골군에 맞서 천혜의 요새, 강화도로 천도한 고려. 한민족을 지키는 보루인 강화도는 고려 왕실이 선택한 최고의 요새였던 것이다. 직접 치는 것은 어렵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못했다. 얻을 게 없기 때문에 저는 안 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확실히 수군이 약하긴 약한 거군요, 그러니까. 없죠, 아예. 그런 점에서 천혜의 요새인 것은 사실. 천혜의 요새만 가지고는 수도가 못 되죠. 천혜의 요새만 따지면 홍도로 가는 게 더 나았을 수도. 이 고려는 세계 최강의 군대라고 할 수 있는 이 몽골군을 맞아서 자그마치 그러니까 39년이나 항전을 했지 않습니까? 이 고려가 천도한 강화도, 그러니까 강도에는 이 몽골군이 발을 들이지 못했단 말이죠. 몽골군이 이 강화도를 침략을 하지 못한 건지 아니면 안 한 건지. 30년 동안 전쟁이 지속이 되는데 네. 그 기간 동안에 실제로 강화도 침공하지 않지 않았어요? 네. 역시 그 지리적인 여러 가지 여건들 또 이 고려의 강한 수군들이 버티고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 때문에 계산을 해보니까 직접 치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은 못했다. 지금 할 수 없는 것과 아예 안 하는 것은 다른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기를 공격하면 우리 군의 절반이 죽겠다. 그때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건 전략적 목표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반드시 저기를 함락시켜서 뭐 고려 왕실을 끝장내고 우리의 왕을 세우겠다 했으면은 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런데 그들 목표 자체가 다른 거라 했을 때는 그들이 이 정도의 위험은 우리 감수 못하겠다라고 판단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화도를 공격하려는 노력 자체를 안 해요. 당시 몽골군 입장에서는 강화를 공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얻을 게 없기 때문에 저는 안 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시급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네. 그러니까 고려 때도 뭐 이런 난이 생기면 강화도로 천도를 하고, 조선 때도 뭐 일반 생기면 우리 이제 왕실이 강화도로 가고. 이게 개경하고 강화도 굉장히 가깝지 않습니까? 네네네.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으면서 섬이고, 그다음에 백길로에서 전부 다 지방이 다 연결되고, 그런 점에서 천혜의 요새인 것은 사실인데, 네네. 문제는 이제 그거 자연적인 조건만 가지고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수도가 되려면 사실 천혜의 요새만 가지고는 수도가 못 되죠. 그렇죠. 천혜의 요새만 따지면 홍도로 가는 게 더 나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도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교통입니다. 네. 교통이 없으면 수송이 안 그렇죠, 되거든요. 근데 사실 개경이나 한양이나 이 공통점이 뭐냐면 이 경기 황해도 평야에 있는 곡물이 강물을 타고 와서 이제 바로와 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전근대 시대의 그 하상교통이라는 입지를 보면은 결국 수도 만들기 제일 좋은 데가 개경 한양 요 라인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강화도도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요 조건에 합당하다는 겁니다. 사실 이제 강화 천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단순한 그런 피란, 임시적인 그런 피란이 아니고, 처음에 갈 때부터 개경에서 강화도로 강도로 천도한다, 이런 전제하에서 천도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설들을 갖다 거기에 맞게 충분히 갖추고, 그래서 성곽과 궁궐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준비를 잘 해놨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함부로 못 들어온 것도 있다는 거죠. 네. 그 강화도의 그 모습은 아마 굉장히 많이 지금 변한 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그 당시에 고려의 수도 이 강도가 어떤 모습이었을까 정말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명실상부한 고려의 수도였던 강도. 현재 고려궁 정문의 이름만 전해지고 있다. 오를승 평안할평 승평문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요 가운데는 왕과 왕비만 다녔던 길이고요. 요쪽엔 문무 백관들 들어가는 길, 저쪽엔 내려오는 길. 독립과 자존을 위해 몽골과 항쟁하며 천도를 결행한 고려. 역사의 발자취를 찾아 나선 고려 궁지에서 우리는 어떤 진실과 마주하게 될까? 고려 궁궐의 터로 알려진 그곳에는 조선시대 강화유수부의 동헌과 이방청, 그리고 외귀장각이 존재할 뿐이다. 그 어디서도 고려의 흔적은 찾을 길이 없다. 그러면 고려 왕은 어디서 지냈어요? 맨 처음에 궁궐도 짓지 않은 상태에서 왔어요. 그래서 문헌에 보면 어느 객관에 머물고 있었다 이랬어요. 객관. 그러니까 여기도 강화도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랑채라든가 객관이라든가 어떠한 방이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서 머무르면서 정치를 했다 그러더라고요.